사모님, 택배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55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다. 처음 그를 본 건 작년 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 아파트 경비실에 새로운 얼굴이 들어왔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유니폼 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딘가 달랐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은, 아직 꺾이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새로 들어온 김태준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경비원이라기보다는 옛날 비서실장의 목소리 같았다. 3월의 어느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현관을 나서려던 내게 그가 다가왔다. 사모님, 비 옵니다. 제 우산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 반장님이 쓰셔야죠. 저는 경비실에 여분이 있습니다. 젖으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던 사람처럼. 나는 우산을 받아들었고 그날 저녁 우산을 돌려주러 경비실에 들렀다.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우산 빌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말을 꺼내놓고도 내 입술이 떨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날 경비실 앞 벤치에서 마신 커피 한 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때 건설사를 운영했다고 했다. 직원만 1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부도가 났고 보증을 섰던 친구의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집도 차도 명예도.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사장님 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을 선택하셨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숨고 싶었습니다.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다. 한때 서류에 사인을 하고 악수를 나누고 세상을 움직였던 손. 지금은 택배를 나르고 쓰레기를 치우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받는 손. 후회하세요? 가끔은요.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것도 많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직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어느새 거의 매일. 사모님,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경비실 앞에서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다. 직접 만든 김밥이었다. 이걸 왜? 오늘 아침에 사모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아침 걸으신 것 같아서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언제부터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었던 걸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모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외로워 보이셨어요. 마치 저처럼. 저도 그랬어요. 김 반장님을 보면서 왠지 모를 동질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엄마, 진짜 그 경비 아저씨랑 자주 만나시는 거예요? 딸 지연이가 다그쳤다. 누군가 봤다고 전화를 한 모양이다.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나누는 거야. 인사를 나누는데 왜 경비실 앞에서 1시간씩 앉아 계세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경비원이에요, 경비원. 지연아, 그 사람 이름은 김태준이야.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좋지 않아. 엄마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고 겨우 2년밖에 안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지연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태준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같은 시간 태준도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김 반장님, 요즘 506호 사모님이랑 친하시다면서요? 관리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던데요? 주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경비원이 입주민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 좋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태준은 나를 피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고 택배를 받을 때도 문 앞에 놓고 갈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경비실 앞으로 내려갔다. 그는 홀로 앉아 CC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김 반장님? 그가 깜짝 놀라 돌아봤다. 사모님, 이 시간에 왜 피하세요? 죄송합니다. 대답이 그게 뭐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제 분수를 몰랐습니다. 분수요? 무슨 분수요? 사모님은 이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시고 저는 경비원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사모님 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제가 사모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저는 이미 한 번 인생을 망쳤습니다. 사모님까지 힘들게 할 순 없어요. 그러니 제발 이제 그만 오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뭐라고요? 싫다고요.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으면 나는 다시 혼자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사모님, 난 남편이 죽고 2년 동안 그냥 살아있기만 했어요. 숨만 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부터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웃고 싶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모님을 처음 본 날부터 저는 사모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모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사모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저는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줬어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요. 우리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다. 입주민 카페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다. 506호 사모님이 경비 아저씨랑 사귄대요. 돌아가신 남편분도 억울하시겠네요. 경비원이 부자 미망인 꼬신 거 아니에요? 어휴, 창피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도 싫어요. 딸 지연은 아예 집에 찾아왔다. 엄마, 정신 차려요. 동네 망신이라고요.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경비원이요, 경비원. 우리 아빠가 평생 일해서 이 집 마련하셨는데 그 돈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태준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알아. 나는 알아. 그 사람 눈빛을 봤어. 그 사람은 진심이야. 지연은 결국 울면서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다. 태준은 관리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김 반장님. 아닙니다. 저 때문에 아파트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분은 제가 없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보내줄 수 없었다. 그가 마지막 날 짐을 싸고 있을 때 나는 경비실로 내려갔다. 어디 가려고 그래요? 사모님, 대답 안 하면 따라갈 거예요. 어디든.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사모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모님 딸분은 저를 싫어하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비웃고 저는 사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사모님, 나도 사랑해요. 김태준.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다.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이. 다음 날 나는 딸 지연을 불렀다.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또 그 얘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줘. 나는 지난 2년간의 외로움, 태준을 만나면서 느낀 감정, 그리고 내 진심을 모두 이야기했다. 엄마는 내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아빠는 이제 없어. 엄마는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해. 그 시간을 혼자 살라고?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니?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엄마.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잖아. 태준 씨가 정말 엄마를 사랑해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알아. 지연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준 씨를 직접 만나볼래요. 그리고 제가 판단해서 진짜 좋은 사람이면 인정할게요. 고마워, 지연아. 일주일 후 작은 카페에서 셋이 만났다. 태주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하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모님과 가까워지면서 따님께 걱정과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 접근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엄마 재산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태준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저는 한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 매출 100억을 넘는 회사였죠. 하지만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썼고 부도가 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제 개인 회생 서류입니다.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3천만 원 남았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드릴 것도 없고요. 지연이 서류를 훑어봤다. 그럼 왜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경비원인 당신이 얻을 게 뭔데요? 사모님을 처음 봤을 때 저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외로움과 상실감. 그 감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네. 어느 순간부터 사모님 없는 하루는 생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연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다.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부가 뭔데요? 당신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시간, 제 정성, 제 마음. 그게 전부입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정말 이 사람이 좋아요. 응, 지연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엄마 울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년 후,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을 빌렸고, 지연과 몇몇 친구들만 초대했다. 사모님,
이제 그만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습관이 돼서요. 그럼 연습하세요. 여보라고 불러봐요. 여보, 잘하네요, 남편. 태주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좋았다. 그는 재취업에 성공했다. 작은 물류회사의 관리직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다. 우리는 크지 않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태주는 사모님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했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후회 안 해요? 어느 날 저녁 태준이 물었다. 뭐려? 저랑 결혼한 거요. 예전 생활을 포기하고. 당신은 후회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태준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작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태준은 회사에서 승진했고 나는 작은 카페를 차렸다. 지연은 이제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며 태준을 아저씨라고 부른다. 완전히 아빠라고 부르진 못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 가끔 예전 아파트 앞을 지나칠 때가 있다. 그때마다 태준은 경비 씨를 물끄미 쳐다본다. 뭐 생각해요? 그때 사모님을 만난 게 기적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나도 그래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따뜻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다. 사랑은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위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